사진 정리하다가 오랜만에 보게 된 사진입니다. 2013년도에 있었던 일이네요. 중국인 친구의 고향을 따라서 놀러 가게 됐는데요. 말 그대로 깡촌입니다.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는 곳이죠.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온 친구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해달라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은 허리가 아프시거나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었는데요. 이렇게 간단히 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침을 놔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신기해하면서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침을 맞고 나서 그 즉시 허리가 아프던 것이 좋아지고 무릎 아프던 것이 좋아지니까 너무 좋아들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열심히 배우시면 이런 관절병들은 아주 우습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견비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십견이라고도 부르고요. 견비통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십견이라는 이야기는 50세 전후로 잘 발생한다 그래서 오십견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견비통도 어깨에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견비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50세가 되면 무조건 발생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50세 이상, 60세 이상 되셔도 견비통이 발생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반대로 3, 40대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십견이 생기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어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한다든지, 또 돌리지 못한다든지, 또 뒤로 열중샷 자세가 잘 안 된다든지, 또는 가만히 있어도 어깨 부위가 너무 통증이 심합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심각해지면 어깨하고 여기 위쪽 팔이 전체가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인데요. 옷 갈아입을 때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잠잘 때도 아픈 쪽 어깨로는 옆으로 누울 수 없기 때문에 만약 평상시 그쪽으로 자는 것이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불편하죠. 숙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계속 통증이 생기면 당연히 숙면을 취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 오십견도 현대의학에서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나 또는 수술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종종 재발이 되고 더 큰 통증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십견이 왜 생길까요? 먼저 오십견 하면요, 모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왼팔이 있는 경우, 또 오른팔이 아픈 경우, 그리고 양팔 다 아픈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다 원인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오른쪽, 양팔이 다 어깨가 아프고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드물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단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당연히 어깨에 생긴 문제니까 어깨를 무리하게 사용했을 때 자주 발생하겠죠. 무거운 것을 든다든지 무리한 동작으로 어깨를 움직였다든지 이랬을 때 오십견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어깨하고 목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목에 문제가 생겨도 어깨에 통증이 오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깨만 치료하면 나을까요? 절대 낫지 않겠죠. 목도 같이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 양팔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왼쪽 팔이 아플 때 그리고 오른쪽 팔이 아플 때의 원인과 완전히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심장과 간장이 안 좋고 폐가 안 좋으면 양팔이 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비위가 안 좋아도 양팔이 다 안 좋게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옷의 가운데 비위가 있는 위치를 딱 잡고요. 이렇게 한번 당겨 보세요. 위에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예. 또는 왼쪽, 오른쪽으로도 한번 당겨 보세요. 어깨가 어떻게 돼요? 다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예, 우리 몸도 근육도 근막도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위가 안 좋게 되면요. 앞으로 잡아 당기게 되고요. 잡아 당기면 당연히 사람 몸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양쪽 어깨가 아픈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양쪽 팔이 아프니까 당연히 양쪽에 있는 견갑골, 고관절, 둔부, 골반 전부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또 대장으로 따지면 대장 전체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앉은 자세가 불량하면 우리 어깨가 당연히 아파지게 됩니다. 앉은 자세가 정상이 아니고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비뚤어진 자세라면 비뚤어질 때 어깨가 어떻게 되나요? 움직이게 되죠. 중심을 잡기 위해서 어깨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잠깐이면 뭐 상관이 없죠. 잠깐 이렇게 움직이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오랫동안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고개는 똑바로 다시 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니까요. 기울어진 채로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똑바로 들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어깨에 긴장을 초래하고 통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는 똑바로 하더라도 만약에 오랫동안 앉아 있게 되면 마찬가지로 어깨에 긴장이 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앉아 있는 자세는 우리 둔부에 스트레스를 주게 돼 있죠. 엉덩이에 스트레스를 주죠. 그렇게 되면 엉덩이하고 어깨는 서로 우리 인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반대되는 꼭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에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면 어깨에도 스트레스가 가중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오십견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어깨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어깨에 힘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깨에 부담을 주는 동작을 취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전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런 환자가 제일 복잡하고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장도 안 좋고 간도 안 좋고 비위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빠르게 치료하는 방법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먼저 어디가 아팠는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왼쪽이 먼저 아팠습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왼쪽 어깨를 먼저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왼쪽 어깨가 좋아지면 다시 오른쪽 어깨를 치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비위도 반드시 함께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어깨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낫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근본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잠깐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또다시 재발하거나 더 심하게 아파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앉아있는 자세도 중요하죠. 바른 자세로 앉고 오랫동안 앉으면 안 됩니다. 타이머 맞춰 놓으시고요. 일정한 시간 앉은 다음에 일어나셔서 휴식도 취하시고 좀 걸으시면서 엉덩이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매일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종의 기계에 기름을 칠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깨가 다치거나 아니면은 어깨나 목에 무리가 올까봐 또는 귀찮아서 너무 움직이지 않게 되면요. 점점 그 부위의 근육들이 긴장하면서 축소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힘이 더 약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어깨나 목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오십견들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기름칠한다는 느낌으로 매일매일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목과 어깨와 관련된 스트레칭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지압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침뜸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 위에 있는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속 보실 수 있는지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에 있는 카톡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련된 안내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